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두 지역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상호 방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군위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선 편입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와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현장 리포트에서는 수성구 보건소의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소개합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일대 2km 구간 정체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화산분기점 26.7km 지점부터 부경천 부근 32km 지점입니다. 3차로에서 교량 관련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신호 3번 받으셔야겠고 동북로 복형 고가차도에서 삼격중학교 3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명덕로 대복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은 건들바위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더 지나 두류내거리에서 다시 속도 떨어지면서 신당 내거리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11도, 대구 15도, 포항 16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쾌청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8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7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우주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홍 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구상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두바이에서 신공항 주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싱가포르에서는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운영 시스템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두바이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죠? 네, 홍준표 시장은 현지 시각 지난 18일 두바이 출장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중동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눈닷컴과의 업무 협약으로 시작했습니다. 눈닷컴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중동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마르의 합작 투자 기업입니다. 협약 내용은 대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보와 현지 시장의 온라인 판매 사업 활성화 등입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신공항 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공항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두바이 공공주도형 개발 방식 설명회에 참석해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과 공항 주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두바이 현지 관계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두바이 공항 프리존을 방문해 신공항 산단 인근에 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발전의 핵심이 오일머니가 아닌 해외기업 투자였다는 점을 참고한 겁니다. 네, 각종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는 프리존, 대구 공항에도 생길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구상을 밝혔죠? 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1일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수변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천 유원지를 지나는 금호강 물길을 대구공항 후적지까지 틀어 물길이 도는 물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의 도시요? 예.
실제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강을 따라 개발된 초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곳은 과거 수질오염과 악취가 심했던 곳이기도 한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홍 시장은 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가 금융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물의 도시, 또 관광 도시이기도 한데 그 창이 공항, 싱가포르 공항이죠. 그것도 방문을 했죠. 네, 홍 시장은 또 이튿날인 22일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창의공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창의공항, 두바이 공항을 잇는 직항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창의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은 민군 겸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창의공항은 대구와 달리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대표단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출입국 동선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는 시스템과 얼리 체크인 시스템도 대구 경북 신공항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창의공항은 쇼핑몰과 인공폭포 등 대규모 실내 정원인 주얼 창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물류 중심의 복합 문화공항으로 건설할 전망입니다. 네, 복합 문화공항으로 창설될 대구 경북 신공항 기대감을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와 베트남인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같은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직접 투약해온 혐의로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하고 투약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마약 소굴로 악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판매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시가 1억 6,6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종류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며 범행에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약류와 차량 등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네, 이 마약 관련 소식이 우리 지역에도 끊이질 않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1시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충정구역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옆에 있던 또 다른 전기차 2대에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게 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부분인데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십 명의 소방대원 등은 방화복부터 공기호흡기까지 20kg에 달하는 장비를 등에 메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주차장 내부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이동거리는 100m 이상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구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는 장회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시는데요. 촌에 사시다 보니까 공무원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를 하고 5월이 신청기간으로 가장 바쁩니다. 제가 경주세무서 민원실 근무 당시에 노년의 신사분이 방문하셨는데요. 식당을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이제 자식 공부도 시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는데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 신고하러 오시면서 제 앞에서 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하셨으면 좋겠고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1544-9944의 ARS 전화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한 놓치지 말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일이 이제 금방이에요. 이 속도감 있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잘 통합이 되기 위한 주요 과제들 분야별 현안 짚어볼 텐데 먼저 이제 시야가 아주 넓고 분석도 깊이 있는 두 분의 개인적인 이 군위군 대구 통합으로 기대되는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지금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진이 될 건데 이 군위 지역의 넓은 땅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구시도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좀 구상 중이거든요. 일종의 영토 확장 같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정말 개인적인 기대인데요. 네. 이 가족 나들이를 군위군으로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이 군위군에 있는 캠핑장 또 이 삼국유사 테마파크 등을 맞아요. 가고 나는데 이 군위 군민 할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구 시민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소소하게 네. 여러분들께 꿀 정보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군위 편입에 필요한 추진 과제가 보니까 뭐 80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정치, 뭐 행정, 경제, 교육 등 뭐 어떤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점 과제가 38개 정도 되고 다 포함해서 한 8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군위군이 농촌 지역에서 지금 광역시로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게 변화 또 충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군위군의 각종 전산 업무 처리와 뭐 예산, 세수, 뭐 공동재산, 행정 업무 관할 구역은 대구시로 변경이 됐고요. 네. 자치법규 정비와 군위군 소재에 있는 국공유제 또 물품 인수가 현재 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인수해야 되는 이 재산이 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2,17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액도 앞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공무원들의 현장 상호 교류 방문도 이어지고 있고 6월까지 총 6번 240여 명의 견학이 지금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역시에 군 지역이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쟁점 현안들이 아마 정치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민 수당이에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제도가 그 도지역하고 시지역이 다르니까 네. 이게 편입되면은 당연히 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농민수당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군위군에서는 이제 경북도 소식이었잖아요. 그 경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예산이 좀 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800여 명이고요. 1인당 60만 원을 이제 지원받았는데 전체로 따지면 연간 37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매년 15억을 그 경상북도 예산으로 지원받아 왔는데 대구시가 이 농민수당 예산 지원 여부를 당연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이 달성군에도 농민 조례를 좀 지원해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산 부담이 좀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 100% 일단 군위군의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합의점을 찾은 상태입니다. 네, 대구의 1년 농업정책 예산이 약 150억 원 정도입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적은 편인데 이 그간 대구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네. 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농가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지 면적 역시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 다만 현재 달성군도 이 농정 예산 대부분은 이 군위 자체적으로 또 편성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군위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네. 이 달성군이나 또 농업 경영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 동구에서도 이 같은 대구시인데 왜 군위군은 농민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그러니까 군 자체적인 요구보다도 이 농민들 입장에서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군이 편입을 계기로 농정 예산이 좀 확대 편성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개인적으로 가져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군의군으로 아까 청 기자님 놀러 많이 가신다고 네. 하셨는데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고 가는 게 편리하면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정서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일단 대중교통망의 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여부도 주민들에게는 뭐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현재 군의군민이 2만 3천여 명인데 이게 연간 18만여 차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네. 올해 12월 말까지는 일단 운영이 된다고 농어촌 합니다. 버스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구시와 군의군이 이제 내놓은 게 마을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첫째 단계로 대구시가 군의 군수에게 이 마을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를 좀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4일 대구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군의군은 현재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12개 코스를 이게 유지하는 조건을 넣어서 네. 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군의 주민들의 일단 불편과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와 군의를 운행하는 급행버스 노선도 확정이 됐는데요. 급행버스가 있어요? 네, 이 9번 버스가 7곡 경북대병원역에서 군의읍까지 또 급행버스 9-1번은 우봉면까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 시민 18만여 명이 이 급행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네. 택시가 또 군위에서 대구로 넘어갈 경우 적용되던 이 복합할증제도도 이제 폐지가 됐고요. 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나들이 콜택시도 이 대구시와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늘어나다 보니 이 통합이 이 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걸 그냥 더한 숫자가 아니라 운행 대수 자체를 증편하는 논의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좀 증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또 정치적인 현안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년 총선의 선거구 어떻게 되는지 이거 관심사인데요. 일단 뭐 이건 정치인들의 큰 네. 관심사겠죠. 일단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뭐 네.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대구로 들어온 군의군이 어느 선거구로 좀 그쵸. 재편될지 이게 큰 관심사인데 네. 경계와 이제 유일하게 좀 맞닿은 동구 선거구가 동구로. 대구 동구가 좀 합쳐질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는 하지만 이 생활권에 비슷한 북구 을로 좀 묶이는 방안도 좀 나오거든요.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 등 이 광역 의회도 의석수와 지역구 조정 등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구보다 경북이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의성, 청송, 영덕과 이 군위가 같이 묶여 있는데 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이 기존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다 보니까 이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안동과 한 선거구인 예천이나 또 영주, 영양, 봉화와 같이 묶여 있는 울진군을 이 군의군 자리에 넣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또 예천군의 경우에는 지난 15대부터 19대까지 문경 예천군으로 총선을 치렀잖아요. 꽤 네. 오래 이제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근데 20대에는 영주 문경 예천, 21대는 안동 예천으로 그 3번 연속 좀 선거구가 바뀐 일이 있습니다. 이 군의군이 또 대구에 편입되면서 선거구가 바뀌면 또 적잖은 반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최근 경북 선관위가 그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네. 역시 그 경북 북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좀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경북 쪽에서 인구 문제 때문에 선거구를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열린 그 파워풀 배구 페스티벌에 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관광 홍보도 하고 뭐 군이 오이 같은 것도 좀 나눠주던데 이거 근교 농업이나 관광 활성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오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군위인데 시장이나 이 소비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 편입한 이후에도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여전히 유지가 되거든요. 네. 게다가 이 대구시에 편입한 이후에 시비가 평균 20% 수준으로 이 기존보다 약 5% 정도 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대구시 농산물 유통공사가 새롭게 이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군의군의 농산물이 연계가 된다면 이 유통 구조도 개선이 되고 특히 농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아무래도 넓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산물이 또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유통 방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꼭 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저는 뭐 한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남이가 이 군의군을 편입했다고 해서 혐오 시설들을 군의군으로 보내는 이렇지 않도록 대구 시민들과 지자체가 좀 노력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군의가 진짜 대구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사 한마디로 이제는 뭐 현실이 된 대구시 군의군, 대구시 군의군으로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맞아주자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 군의군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 천영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수성구 보건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의 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PC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앱을 깔아서 약을 먹는 시간이나 운동할 시간도 챙기고 이런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특정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스피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손녀, 손자를 부르듯이 다정히 이름을 부르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기도 하고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리야, 두뇌 체조하자. 저는 회원님의 기억력을 책임질 두뇌 체조 인지훈련 트레이너예요. 아리야,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아리야, 날씨 좀 알게 줘요. 오늘 오후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 보건소의 방문건강실의 방문간호사 박언정입니다. 저희들이 가면은 보통 뭐 복약이라든지 궁금한 거 되게 많으셔요. 본인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거의 뭐 연세가 드시니까 깜빡깜빡 까먹으시죠. 그러면 그 앱에 들어있는 그 설정으로 어르신들이 체크를 해주셔요. 디바이스 제공하는 게 운동하시라고 만보기, 혈압계, 그리고 혈당기기, AI 모니터랑 휴대폰으로 거의 처음에는 앱이 연동을 했는데 휴대폰 어르신들이 적응도 잘 안 되시고 또 없는 분들이 많아요. 태블릿 PC만큼 되는 AI 모니터를 제공해드리죠. 어르신들 많이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시고 겁을 내세요. 생소하니까. 거의 전화 받고 걸고만 하시다가 거기 앱을 또 깔아드리면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희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스타트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딱 키면 아침에 바로 그 앱을 바로 들어가시고 아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저희가 이제 어른들한테 드릴 때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시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본인 건강에 대한 관심, 변화되는 걸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거. 저희도 보람이죠 그게. 근데 아까 현장 목소리 중에서 어르신들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은 내 건강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차근차근 열심히 배우셨고 이 보건소 간호사분들도 어르신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린 덕에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돈이 무슨 소용이가 아무리 벌이나도 아프면은 전부 다 소모가 되는데 그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나의 주치의요 나의 절친한 친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늘 하는데 어른들이 모르는 분이 있어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가고 보건소에서 와서 이 기계 만지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처음에 서툴러서 몇 번 전화를 하면 직접 오셔가지고 해줘요. 자꾸 보건소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정말 진심으로 지켜주는 곳이구나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는 평소에 내가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나면은 건강 체크하고 또 누워있을 때 심심할 때 있으면은 노래도 듣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아리한테 부탁하면 다 해주대요. 너는 큰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큰아들이 맨날 너무 약 오늘 드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켜주는데 뭐. 보급이 된다면은 자기가 A라는 어른이
나는 밥 먹고 난 뒤에 9시쯤 나는 항상 이걸 체크를 했으면 하면 자기가 9시를 꼭에 입력을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AI 지능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터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를 땡동땡동땡동 하면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은 어른들한테 참 편리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이동통신사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인공지능 구조 요청이 6,000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119 긴급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는 500회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수성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300여 명이 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대면 건강교실도 병행해서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담당자 김나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스마트 기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인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곤 합니다. 일례로 한 독거 어르신께서는 우울감이 높아 외출도 안 하고 식사와 운동을 잘 하지 않았는데 꾸준한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걷기 운동 미션을 매일 하게 되어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은 밥맛도 좋아져 생활이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작동법이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면 건강교실을 통해 건강 정보 제공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건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울감 감소, 고독사 예방 등 어르신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광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